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7강 보도록 할게요. 자, 7강에서는 전사적 품질 경영과 서비스 연구 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사적 품질 경영. 자, 보통 우리가 이제 TQ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전사적 품질 경영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전사적 품질 있죠, 품질. 품질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요, 그 제조업에서의 품질과 서비스업에서의 품질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의 품질이라면 만약에 노트북이다. 그럼 노트북의 품질. 그럼 뭐 냉장고다. 그럼 냉장고의 품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비스업에서의 품질은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TQM에서는 서비스에서의 품질은 물론 서비스도 들어가지만 뭐 직원도 품질에 들어가요. 그리고 조직 문화, 조직 문화도 이 품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노조 관계 이런 부분들도 품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업에서는. 자, 그러면 TQM은 종합적 품질 경영 또는 우리가 전사적 품질 경영, 뭐 총체적 품질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 조직원의 의식 개혁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줄 쳐놨죠? 밑줄 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자, TQM은 기업 문화를 창출하고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우리가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한 경영 활동인데 뭐를 통한다고요? 바로 전 직원의 이 의식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TQ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직원들의 그러한 의식 수준과 업무 역량까지도 고려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뭐 이 TQM은 총체적 품질 경영에서 품질 개선을 위해 뭐 생산 및 경영 시스템은 중요하나 직원의 그런 의식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TQM은 바로 전 조직원의 이러한 의식 개혁을 통해서 기업 문화와 고객 만족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품질 3박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사적인 그런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때요? 이 품질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 여기서는 품질 개선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주란의 품질 트롤로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개 구성 요소. 자, 품질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개선한다. 자, 품질을 계획하고 가로놓기로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품질을 통제합니다.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놓기로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뭐 주란의 품질 트롤로지의 구성 요소는 품질 계획, 통제,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OX형으로도 제가 출제가 된 거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품질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품질 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품질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통제는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어때요? 여러 외부 변수라던가 내부 변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해서 최대한 어때요? 그 결과에 대한 측정치의 편차를, 즉 오류를 줄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품질 통제다. 자, 그럼으로써 어때요? 궁극적으로 성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혁신적인 인적 역량을 갖추는 노력을 함으로써 품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 평가 비용에는요, 크게 두 가지 비용이 있어요. 하나는 품질 비용이고 하나는 이제 불량 품질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COQ와 PQC가요. 연결형의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 비용 COQ와 그리고
불량 품질 비용 PQC의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품질 비용에는요. 품질 비용에는 예방 비용이 있고요. 평가 비용이 있고요. 내부 실패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실패 비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 품질 비용의 구성이 정말 시험에는 거의 매회 보는 것 같아요. 매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방비용 보도록 할게요. 예방비용. 특히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다 봐야겠네. 네, 이게 뭐 예방비용, 평가비용, 내부 실패비용, 외부 실패비용이 뭐 일반형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일반형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또는 연결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보면 예방비용은 처음부터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뭐죠? 이 평가비용인 거죠. 이 평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죠. 시험에 서비스 품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뭐 내부 실패 비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어떤 비용? 그렇죠. 예방 비용이죠. 서비스 품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뭐죠? 이 예방 비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에 연결형으로, OX형이죠. OX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평가 비용 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비용은 말 그대로 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비스 품질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뭐 검사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비용, 뭐 인증 비용,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시험에서는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평가 비용은 이제 일반형의 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 평가 비용은 고객에게 전달 후 고객이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비용이다. 얼뜻 보면 이게 평가 비용인가? 라고 맞을 것 같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헷갈리게 시험을 출제를 낸다는 거죠. 헷갈리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평가 비용은요. 고객에게 꼭 주의해 주세요.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이에요. 후가 아니라는 거죠. 네, 후가 아니라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 품질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기, 이것도 전이죠. 네, 전이에요. 고객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기 전에 미리 부적합한 품질을 교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수정 작업, 재작업, 폐기 작업 이런 것들이죠. 뭐 교체 비용, 기계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내부 실패 비용은 고객에게 전달된 후가 아니라 전달되기 전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외부 실패 비용은요. 여기 보세요. 고객에게 이건 전달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의 비용이죠. 근데 말 그대로 외부잖아요. 외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객에게 전달된 후에 고객이 이게 부적합한 품질이라는 거를 알아버린 거죠.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당연히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게 클레임, 이게 이제 사례로도 출제가 됐어요. 뭐 외부 실패 비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 사례가 이렇게 지문에 출제가 되면서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외부 실패 비용은 재작업 비용, 리콜 비용, 클레임, AS, 보증 수리, 반품 이런 것들이 외부 실패 비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예시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 비용부터 외부 실패 비용까지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외부 실패 비용이 가장 크죠. 가장 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외부 실패 비용이 크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서비스 품질이 낮다라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얘기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품질 비용 구성 4가지. 이 4가지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각각의 의미와 예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전인지 후인지, 전의 비용인지 아니면 고객에게 전달된 후의 비용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딱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품질 비용 구성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바로 콕 짚어볼게요. 자, 서비스 품질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자, 거리가 먼 것은 1번 품질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아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방금 설명을 들었듯이 바로 내부 실패 비용이 아니라 예방 비용이었죠. 이게 아니라 예방 비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음에 내부 실패 비용이라는 거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이죠. 맞죠? 전에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비용인 거고요. 다음 평가 비용이라는 거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품질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요. 다음 예방 비용이라는 거는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이러한 평가 비용이죠. 평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요. 다음 외부 실패 비용이라는 거는 외부잖아요. 외부. 그러니까 고객에게 제공된 후인 거죠.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 오류나 문제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 R&D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혁신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6가지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급진적 혁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진적 혁신이라는 거는 급진이잖아요. 급진. 그러니까 어때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산출물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낸다거나 또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내는 게 바로 이 급진적 혁신인데, 이 급진적 혁신에는 이제 크게 3가지 혁신으로 또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신설 산업인 거고요. 주요 혁신, 즉 핵심 혁신인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로 나눠져 있는데, 신설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 고객을 대상이에요. 자, 신설 사업은 이거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O2O 서비스, O2C 서비스 또는 소셜 마켓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신설 사업에 속하고요. 그다음 주요 혁신, 즉 핵심 혁신은 완전히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존 고객도 아니고 기존 시장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팅 같은 거 또는 우주 관광 개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시장이에요. 이거는 기존 시장. 이거는 기존 고객. 이건 기존 시장이에요. 기존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키오스크도 그렇고요.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향상적 혁신 보도록 할게요. 자, 향상적 혁신이라는 거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단순하게 기술적 변화를 줘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혁신이라고는 조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개선이라는 것도 좀
곤란한,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죠. 혁신, 개선이라고 좀 곤란해요. 단지 뭔가 기술적인 변화만을 주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점진적 혁신을, 이것도 기존이죠. 기존 서비스. 자, 기존 서비스에 뭐가 합쳐진 거죠? 새로운 기술적 요소나 역량이 추가되거나 또는 축소돼서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서비스 라인을 확장한다거나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또는 뭐 스타일 변경한다던가 이게 포함이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죠. OX형이에요. OX형으로 서비스 라인 확장은 이 점진적 혁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친절하게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혁신에는 서비스 라인 확장이 들어가 있구나. 꼭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뭐 개선, 스타일 변경도 이 점진적 혁신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음 파괴적 혁신은 말 그대로요. 파괴적 혁신은 이거예요. 저가 있죠. 저가로 시장을 공략합니다. 공략해서 야금야금 어때요? 그 시장을 장악해 가는 거죠. 네, 장악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가라는 거예요. 저가로 그 시장을 공략해서 야금야금 그 시장을 장악해 가는 걸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넷플릭스잖아요. 네,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OTT 산업인데, 동영상, 영화 이런 것들을 틀어주죠. 그러니까 영화가 지금 제가 영화를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한 16,000원 하나요? 영화비가 16,000원이에요. 그쵸? 근데 16,000원인데 월 9,000원부터 있죠. 월 9,000원, 뭐 13,000원. 제가 현재 저는 13,000원 내고 이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어때요? 무제한의 영화와 동영상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어때요? 세계적으로 이 넷플릭스가 평정을 해버렸죠. 시장을 완전히 평정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파괴적 혁신. 샤오미도 어때요? 샤오미. 저가의 핸드폰을 출시함으로써 어때요? 정말 많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샤오미가. 다음 존속적 혁신 볼게요. 자, 존속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의 제품이죠. 기존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개선을 통해서 뭐를 높이는 거죠? 높은 브랜드와 가치를 만들어서 어때요?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이폰, TV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잖아요. 기술 성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어때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걸 우리가 존속적 혁신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좀 부딪히죠. 왜냐면 뭐 아이폰이 지금 한 200만 원 하나요? 최근에 나온 게 200만 원 하는데 기술 성능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막 250, 300, 400까지 판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속적 혁신은 어느 정도의 그 고점이 오면 좀 멈추는 좀 시기가 있죠. 다음 이제 협력적 혁신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협력적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던 2개 이상의 상품, 기술 및 역량을 말 그대로 그렇죠. 조합하거나 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공호텔 패키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 연구 개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연구 개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개선. 즉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기존에 제공된 서비스를 개선해서 판매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거나 또는 인문사회 과학적 요소를 결합해서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사회과학적 요소를 결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스크린 골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스크린, 요새 이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죠. 많이 늘고 또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이 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럼 당연히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겠죠.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면 어때요? 정말 인문, 사회, 과학적 요소가 모두 결합된 그런 최고의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개선에 대한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예시가 물류회사의 실시간 배송 서비스. 네. 그러니까 뭐 택배의 실시간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제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럼 집에 그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어디서 굴러다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어느 물류 창고에 또 어느 택배 기사님이 어디까지 뭐 배송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해주죠. 또 제가 배민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뭐 땡땡 지금 뭐 출발했습니다. 뭐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알림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 확장. 말 그대로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서비스가 어때요?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어떻게? 자, 기존 서비스에 신기술 개발이 결합돼서 그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지는 걸 의미를 한다. 아, 내가 개선 확장 막 이런 게 좀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친절하게 보라색으로 체크해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행사에서 예전에는 여행 상품만을 팔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뭐 항공, 티켓, 호텔, 숙박, 뭐 렌터카 이런 것까지 어때요?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 범위가 그만큼 확대가 된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보험을 판매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보험회사 하시는 분들 제목 설계사라고 하잖아요. 내 전체 돈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는 거죠. 자산 관리까지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토탈 서비스를 또한 제공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가 넓어진다, 확장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고객 확장. 자, 여기서는 서비스가 확장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확장된 거죠? 고객이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요새 스타 강사의 강의를 꼭 대치동에 가서 들을 수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의 스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서비스 창출. 자, 서비스 창출은 기존에 이건 제공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해서 신규 시장에. 그러니까 신시는 뭐다? 서비스 창출이구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이 바로 이 서비스 창출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카시어링 서비스라던가 뭐 3D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연구 4가지 개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형 또는 사례형으로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콕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연구 개발 유형에서 기존 서비스에 기존이죠, 기존. 기존이 나왔다는 건 아까 신은 아닌 거죠. 서비스 창출은 아닌 거죠. 기존이니까. 기존 서비스에 뭐가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진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도요.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진다. 딱 이 문구만 보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가 확장됐다? 서비스가 확장되었구나.
이 앞에 건 안 봐도 돼. 무시해도 돼. 그냥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이거는 서비스 확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가치 공동 창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가치 공동 창출.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가치를 우리가 뭐 고객 가치 많이 하죠. 고객 가치 많이 하는데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한대요. 공동으로. 이 공동이란 건 누구예요? 바로 기업과 고객이 공동으로 뭐예요? 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걸 우리가 서비스 가치 공동 창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을 좀 보면 말 그대로 이러한 공동 가치 창출은 누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고객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업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라던가 고객, 협력자 등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사람들은 고객 그리고 협력자,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배웠죠. PI, PO. 네. PO 방식 배웠어요? 생산자 방식. PI는 소비자 방식이잖아요. 고객 중심 방식. 그러니까 PO 방식은 프로덕트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기업 자체에서 그냥 생산해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즉 다른 말로 푸시 마케팅이었죠. 푸시 마케팅의 방식이었다면 PI 방식, 그러니까 이 가치 공동 창출은 이 PI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의 욕구를 먼저 수렴한 후에 제품을 만들어서 어때요? 다시 판매하는 방식인 거죠. PI 방식 또는 우리가 했었죠. 풀 마케팅. 좀 같이 여러분들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치 공동 그럼 창출에 왜 등장을 했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1번 기업 주도의 생산 방식은 그러니까 기업 주도의 생산 방식이란 뭐예요? PO 방식인 거죠. PO 방식은 기업과 고객 간의 가치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가치가 있겠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갭이 어때요? 너무 커졌다라는 거죠. 왜? 고객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만 반영해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갭, 우리 갭 했었죠? 갭이 어때요? 너무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혀줘야 좋은 거죠. 좁혀줘야 좋은 건데 기업 가치와 고객 가치가 이게 좁아져야 좋은 건데 기업 주도의 생산 방식만을 고집했던 그 과거의 시대에는 기업과 고객의 가치 차이가 더 넓어졌다.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등장이 되었고,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이 되었다고요? 네, 교환 가치예요. 교환 가치에서 사용 가치로 전환되었다. 이게 시험에 가끔 말 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뭐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전환되었다. 이게 시험에요. 제가 매회 시험을 봐요. 네. 매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이 문구가 정확히 OX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어떻게? 가치 공동 창출은 사용 가치에서 교환 가치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일반형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하나의 지문이요. 지문인데 되게 지엽적으로 어때요? 이 SMAT 시험도 좀 지엽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이 OX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환가치라는 건 이거죠. 내가 100만 원 주고 냉장고를 구입을 했다면 그거는 교환가치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그 냉장고의 가치인 거죠. 근데 사용가치라는 건 그거죠. 냉장고를 구입하고 난 후 고객이 얻게 되는, 그러니까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뭐 혜택이라던가
또는 편리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용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어때요? 이 교환 가치보다는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해졌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객뿐만이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어때요? 이해관계자들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연구가 제기되면서 아까 얘기했죠. 협력자들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때요?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요. AI 생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네, AI 생명. 이 AI 생명이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품을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AI 생명이. 그래서 이 AI 생명에서 보험을 만들 때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해요? 당연히 고객이 참여를 합니다. 고객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보험 전문가가 참여를 하겠죠. 예, 보험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도 또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만약 어린이 보험을 출시를 한다. 어린이 보험 상품을 만든다. 그럼 여기에 누가 참여를 하냐면 어린이 심리 전문가 있죠? 어린이 심리 전문가가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뭐 제가 광고를 보니까 요새 정말 그 어린이 심리를 바꿔주는 오은영 박사가 뭐 보험 상품을 이렇게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이 보험을 만들 때도요, 어린이 심리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해서 보험 상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이제 이분들이 이해관계자인 거죠. 이해관계자인데, 이러한 분들이 참여해서 보험을 만들어야 어때요? 가장 최적화된, 좋은 보험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경험도 중요하다는 연구가 제기되면서 당연히 이러한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게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기업의 독점적 정보가 대중화되고 이것도 말바꾸기로 일반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기업의 독점적인 정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가 어때요? 한정되어 있었죠. 되게 독점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 대중화되었죠. 대중화되면서부터 고객들에게는 기업만이 가치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인식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장 배경도 시험의 일반형,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아까 제가 했던 2번 지문 있죠? 2번 지문, 특히 5번 지문 유심히 보시고요. 2번 지문이 시험에 OX형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또 시험에 간혹 뭐 교재에도 제가 작성되어 있지만 가치 공동 창출의 3요소 있죠. 3요소가 뭐죠? 기업이죠. 기업. 그리고 그 3요소가 기업이죠. 기업. 또 하나는 고객이죠. 네, 고객. 또 하나는 뭘까요? 물론 교재에 나와 있지만 상호작용. 그래서 이러한 가치 공동 창출은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해서 이러한 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가치 공동 창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